안녕하세요. 교재 4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법명칭이 도시개발입니다. 법명칭이 도시개발이니까 우리나라 신도시개발입니다.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 데다 신도시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신도시 만드는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제일 먼저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국가에서는 신도시를 어디다 만든다? 신도시 발표할 거예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신도시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봐야 되니까 신도시 정확히 명칭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자, 이 세 개 지역의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세 개 지역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러이러한 형태, 즉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신도시 만들 것이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줍니다. 이 방향을 주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을 보고는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러면 여기서 쓰기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쓰고 도시개발 사업계획 쓰니까 이 계획이 늦은 것 같지만 둘은 동시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서 구역을 딱 발표하면서 이 계획도 동시에 같이 발표해요. 도시개발 사업계획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개발계획이고요.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개발계획이 나오면 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겠죠.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승낙받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사업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를 뭐라고 쓰냐 그러면 실시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승낙이 인가예요. 승낙받고 인가받고 승낙해서 말린다.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입니다.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냐면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이런 건 이해하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만듭니다.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비로소 이제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 첫 번째가 옛날에는 주로 수용 사용입니다. 첫 번째가 수용 사용 방식이고 요즘은 주로 환지로 합니다. 두 번째가 환지 방식.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 섞였다 해가지고 혼용 그럽니다. 혼용 방식. 수용, 사용, 환지, 혼용.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혼용 방식이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혼용은 수용, 사용하고 환지가 섞인 게 혼용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정하는 게 이런 법이 하나 있었죠. 공익사업련,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항에 관한 법률. 수용사항에 대한 일반법은 공치법이기 때문에, 즉 공치법 여기 가게 되면 수용사항에 대한 모든 절차가 다 있으니까 도시개발법은 이 내용이 별로 없다 이 얘기고, 두 번째 환지입니다. 환지.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인데 환지라 이런 걸 보고 환지 그래요. 자, 이게 공사하기 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토지 상태가 이렇게, 토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토지로서 효용 가치가 좀 없죠. 이 토지를 좀 좋게 쓰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이렇게 싹 하나를 더해요. 하나를 싹 더했습니다. 이제 공사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요. 하나를 싹 더한 상태에서 일단은 싹 더했으니까 한 필지 이거를 다시 바둑판처럼 다시 나눠, 이렇게 다시 나눠가지고 자, A가 여기에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A한테 이 땅 대신에 이쪽이 여기를 주는 거, 이 방식을 보고 환지 그래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 A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 이걸 보고 정전 토지를 걸고, 새로 받은 땅을 보고 환지를 걸면 환지. 즉 이런 지역을, 이게 정전 토지, 이런 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끝내가지고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A한테 될 수 있으면 그 위치 주는 거예요. 이렇게 땅끼리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인데, 제가 이런 지역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 공사에 바꿔놓고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쪽을 주는 게 환지 방식인데, 이러고 설명하니까 한 학생이 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서 공사하는데 이쪽을 줍니까? 이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지역을 싹 더해가지고 싹 더하면 하나 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싹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땅 공사하기 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이만큼 A가 가지고 있었는데 끝나는데 뭐 준다고요? 다시 사각짝해서 이렇게 준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 말인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얼른 이해를 못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지역 그대로 다시 해가지고 쓸모있게 해가지고 바꿔준다. 이 방식을 보고 환지 방식 그래요. 혼용 방식은 두 개에서 섞였다. 그 혼용이니까 혼용은 설명할 게 없고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하면 저렇게 A가 토지 가지고 있으면 공사 끝난 다음에 A한테 땅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땅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러지 말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A한테 물어보세요. A한테. A 줄까? A가 주지 말합니다. 그럼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A 줄까?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 거냐 말 거냐 A한테 물어보고 달라 그러면 줘야 되겠죠. 몇 평 줄까요? 몇 평?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돼요. 끝난 다음에 땅끼리 바꿔주는 게 환지인데 몇 평을 줄 건가 그 계획을 먼저 만들고 환지계 인가가 떨어지면 시행자가 공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가 있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사 계속합니다. 계속하면 언젠가는 공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공 검사 받고 마지막으로 이 환지 계획이 땅끼리 바꾸겠다 그 계획이 아니까 이 계획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 땅끼리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다. 바꿔주는 처분.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 처분 그럽니다. 환지 처분. 이 흐름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구역 지정하고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방향을 딱 잡아주고 그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승낙이 떨어지면 무슨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타겟은 환지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땅 줄 거냐 말 거냐? 준다. 몇 평 줄 거냐? 이거부터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정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준공도 받고 마지막으로 환지 계획 정한 내용 그대로 바꿔준다. 환지 처분이요. 자, 그럼 도시개발 구역에서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누가 지정하냐 지정권자 봐야 되고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세 번째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입니다. 얼마 크기를 할 것이고 네 번째 구역이 해제는 좀 있다고 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 효과입니다. 구역 지정됐을 때 발생될 효과 다섯 번째, 구역이 해제된다. 언제 해제되나? 해제 시기.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구역에서는 다섯 개 정리하고 두 번째,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은 첫 번째, 언제 수립을 할 거냐? 수립 시기입니다. 수립 시기. 이 개발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한 자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계획을 만드는데 언제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봐야 되고 세 번째, 개발계획은 누가 어떻게 변경하는가 네 번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받는 경우 동의 기준 얼마인가 다섯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출 거냐 그리고 여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이렇게 구역하고 개발계획 보통 여기서 보통 조금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이게 많이 나와요. 실시계획이 주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수용사용이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환지 방식이 하나 나올 때 있고 2개 나올 때 있고 주로 2개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개발법이 6문제입니다. 목표는 몇 문제인가? 목표는 3문제다. 3문제 목표를 잡고 시작합니다. 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또 다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46페이지 보면 일장 총론에서 목적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고 목적은 X 2번 영어정입니다. 영어정에서 1번 도시개발구역 시험에 안 나오니까 X고 2번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그 말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 얘기입니다.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몇 가지 기능인가 세어보세요. 세고도 자신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몇 개 기능이요? 9개 그러지 말고 등 그랬으니까 그냥 많다 그런 거 많다.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 주거 기능만, 상업 기능만 이러면 안 된다고. 등등등 그래야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 2장 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1번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개발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개발계획이 먼저입니까? 구역지정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역지정하면서 계획을 만드니까 동시에 같이. 그래서 먼저 계획을 먼저 합니다. 개발계획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정권자가 이렇게 신도시 만들 것이다 방향을 딱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1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서 1번 개발계획 수립식입니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는 누가 수립한가를 되고 누가 수립하냐? 구역 지정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해야 된다. 다만 줄거만 개발계획을 공모, 개발계획 공모, 개발계획 공모. 대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구역 지정 후 줄 거예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박스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암기해야 돼, 암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거든요.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세 번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가 뭡니까 하면 빨리 써야 돼요.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또 관리는 또 바꿔야 돼. 관리는 어디가 관리입니까 하면 관리는 개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농림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4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 주급이다. 국가균형발전. 균형발전에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는 지역. 그 다음에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특히 5번이 답으로 잘 나와요. 5번이.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선녹지, 네 번째 도시지역 외, 그러면 관농자, 관 그러면 개생보, 다섯 번째 균형발전,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암기 딱 하시고 그 6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2번 개발계획 변경인데 개발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지정권자가.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직접 또는 요청받아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 누가 변경한다고요? 지정권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변경합니다. 왜 변경한대요?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누가 요청해요? 그거 따지지 말고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다. 그것도 잘 나와요. 직접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요청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틀렸다. 직접 변경도 되고 요청받아 변경도 됩니다. 자, 3번 환지 방식의 동의기준입니다. 환지 방식 동의기준은 자, 여기서 신도시 만듭니다. 자, 이러이런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 좀 해주세요. 이러이런 형태, 이게 뭐라고요? 이러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그걸 뭐라고? 개발계획.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 좀 할 거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신도시 만들다. 자, 그러면 무슨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다. 수용, 사용 방식이면
주민들이, 저 안에 있는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주합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상금 받고 어쩐답니까? 떠나가야죠. 다른 데로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애들한테 동의 좀 하고 가세요. 우리 같으면 동의하겠습니까? 내가 살지도 않는데 동의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동의가 없고 환지 방식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그 땅 그대로 다시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거주해야 하네요? 거주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니까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를 만들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 받냐? 받아야지.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 동의 받는데 도시개발법은 특징이 도시개발법이 공부하기 좀 편해요. 특징이 동의 받으라 그러면 면적은 언제나 3분의 1입니다. 면적은 언제나 3분의 1이고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는데 개발법은 항상 똑같아요. 동의 받으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걸 갖다가 함정을 안 쓰고 여기를 씁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와를 갖다가 살짝 이렇게 바뀌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딘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자비하죠. 그 지역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면 동의 필요. 변경할 때는 변경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다시 동의 받아라 이 얘기고. 2번까지 같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토지 소유자 동의 안 받아요. 그럼 이제 1번, 2번을 묶어서 하나라는 게요. 2번을 먼저 말해요.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는다.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 총수 2분의 이상 동의받는다. 정리를 그렇게 해라 이 얘기고요. 자 이제 개발계획 내용인데 개발계획 내용은 여기 봐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다. 방향 잡아주면 시행자는 이 방향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자 우리는 개발 그러면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뭐가 간다고요?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갑니다.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가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해석해봐야지. 지구단위 계획이 개발계획이 있겠냐, 방향 잡는 계획이 있겠냐, 사업계획서인 실시계획이 있겠냐, 어디에 있겠는가 해석해봐요. 지구단위 계획이 방향 잡는 거예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개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실시계획에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 옆에다 쓰고 개발계획 내용 그러면 뭐 빼고 다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빼고 다 있다. 그래요. 지구단위계획만 빼고 개발계획에 다 있어요. 시험 문제가 개발계획은 인구수용계획이 있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인구수용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지. 교통처리계획,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이 있다지 있다. 환경보전계획이 있다.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2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적합해라. 이거는 이해해야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는가 그러면 국계법 시간에 광역도시계획 배우고 밑에서 도시기본계획 배우고 그 밑에서 도시관리계획 배우고 도시관리계획 1번이 용도 지역지구 2번이 구역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입지규제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 관리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 관리계획 일부다. 관리계획 일부. 그러니까 개발계획도 당연히 어디에? 기본계획과 광역에 들어맞아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국계법을 알아야만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능은 자 330만 이상 숫자 암기해야 돼요.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력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 만들 때는 그 안에 서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력 등등등 모든 기능을 갖추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70년대하고 80년대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조건 인서울, 서울로 지방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넌 없이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에 사람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는 해결해야지 식, 주. 근데 이거는 해결하기 쉽거든요. 입고 먹는 건 되는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얘가 주는 또 주는 얘가 문제 얘가. 인구가 계속 든다 그만큼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80년대 후반에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말했는가 자 200만 원 공급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200만 원 공급한 해가지고 일산 만들고 분당 만들고 평촌, 중동, 3번 이렇게 일기 신도시 만들고 특별 시민 여러분 좀 나가세요. 일산으로 가세요. 여기 살기 좋거든요. 좀 가세요. 그러니까 특별 시민 여러분 많이 가세요 안 가세요? 원주 시민 오지 말고 특별 시민 나가세요.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지. 근데 여기 신도시 좋은 데 아니까 나와가지고 갔다가 아침 되니까 들어와야 안 들어요? 다 들어요. 밤에 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고 왜 밤에 갔다 아침에 들어오냐? 나갔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 여기는 무슨 기능인 줄로? 주거 기능 위주요. 그때는 이거 주거는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요? 아주 심각한 무슨 문제 나온다? 교통이 나온다. 한 가지 해결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나오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주거 기능 위주의 신도시 그런다고. 여기서 주거도 하고, 생산도, 교육도, 유통도, 위랑도 모든 걸 했으면 여기 갔던 사람이 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교통 문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실패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드는 게 안 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를 만들면 그 안에서 자족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3번입니다.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 등등등 서로 조화를 이루라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자족도시가 되도록 만들라 이 뜻이요.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330만 이상. 넘어갑니다. 문제입니다. 확인학습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관식입니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암기하죠. 암기. 2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아까 6개 생각납니까? 생각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개발계획 건목,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네 번째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 뭐라고? 관농자, 관이 뭐라고? 개생보, 다섯 번째 균형발전,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학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이야. 생각해보고 1번 자연녹지 있나요? 있었죠.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이러면 안 되지. 뭐라고? 주거, 상업,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합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주거지역만 해서 100분의 50이면 안 되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요. 3번 농림지역은 뭐라고요?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에 말 바꿨잖아요. 도시지역 외. 11월, 12월 동안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뭐 생각나라고? 도관농장. 도가 뭐라고? 주상공농. 주가 뭐라고? 전용주거 1, 2. 일반주거 1, 2, 3. 준주거. 이거는 생각이 나야 된다고.
4번 보정관리는 뭐라고요?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 외. 5번 생산녹지 구역면적의 100%는 30 이하다. 답은 몇 번이요? 2번. 3번입니다. 토지개발 사업계 개발계획 가능성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자연녹지 지정 구역지정 후 개발계 수립할 수 있다. 2번에 1번하고 3번에 1번이 똑같은 거예요. 지문 하나도 나오고 한 문제도 나오고 이 얘기입니다. 자연녹지는 구역지정 후 개발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개발계획에는 인구 수용계획 포함되어 있다. 1번 문제하고 3번에 2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전부 다 시험 문제예요. 몇 회 몇 대 안 됐더라도 개발계획은 인구 수용계획 포함되어 있다. 그럼 무엇이라고?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빼고 다 있으니까 있다 없다? 있다지 있다지. 3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순대, 사기 그리고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지금 안 돼. 지금 안 되고. 4번 100만 이상인 토지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100만이 아니지 얼마지? 330만 이상. 330만 이상. 5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개발 변경은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 지정권자. 변경도 지정권자. 직접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3번 몰라도 문제 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구역지정. 토지구역 지정권자. 이러면 이제 이 개발계획 받고 이래 갑니다. 구역 지정권자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은 누구냐? 시도, 대도시입니다. 원칙, 시도, 대도시. 2번 예외 누구? 국장. 여기서는 원칙은 누구고 예외는 누굽니까? 이거를 잘 물어보니까.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 예외 국장이다. 자, 1번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보지 말고 2번.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시도, 대도시 향해 체크합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여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신도시 만듭시다. 누가 한답니까? 경기도지사가.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신도시 만듭시다. 누가 한답니까? 강원도지사. 이름은 누가 할까요? 이러면. 그때는 어쩐다고? 여기 있는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둘 만나서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안 되겠다.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2번이 그런 얘기요. 협의해서 구역을 지정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자를 정한다. 좀 주의하시고 예입니다. 국장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장도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국 잡아놓고 국.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한다. 중 잡고 중행정 요청 중. 3번 공공기관은장 정부 출연기관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읽어보고 정부 출연기관은장에 정부 적고 정부. 4번 시도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안 됐다. 방금 전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치면 어쩌라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됐잖아요. 협의가 안 됐으면 누가 한다? 국정이 한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 협의 잡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긴급 잡아놓고 긴급. 이제 암기해야 돼. 암기. 1번이 뭐라고요? 국. 2번 뭐라고요? 중. 3번은요? 정부. 4번은요? 협의. 5번은요? 긴급. 써가지고 뭐 몇 번 읽어보면 되지. 국중정부협의 긴급. 국중정부협의 긴급. 뒤돌아서면 생각 안 나거든요. 순서 바뀌게 국중 그림하고 중국.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긴급. 그 다음에 협의. 이렇게 암기요.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는 뭐가 있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중국 정부. 미국이 아니고 중국 정부와 긴급 협의한다. 중국 정부와 긴급 협의한다. 중이 뭐라고요? 중행장 요청. 국이 뭐라고? 국가에 관한다. 정부 출연기관은 장이나 공공기관 장이 30만에서 제한한다. 긴급은 천재지변 긴급이다. 협의는
시, 도, 대도시장의 협의가 안 됐다. 전국정부 긴급협의. 그럼 하지 말고 처음에 몇 번 읽어보고 중이 뭐냐? 중행정 요청. 국이 뭐냐? 국가개발. 정부가 뭐냐? 정부 출연기관의 장애 30만 선 제하는 거. 긴급 뭐냐? 천재지변 긴급. 협의를 뭐냐? 시, 도, 대도시장의 협의가 안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다. 그럼 뭐라고? 전국정부 긴급협의. 그럼 되지. 전국정부 긴급협의. 20분 뒤에 기억력 테스트 나옵니다. 이제 무슨 정부? 전국정부 긴급협의. 봅시다. 그 다음에 면적. 도시별교 면적인데 면적 딸랑 4개인데 좀 이따 문제 나옵니다.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도시지역 안쪽에 주거지역 10,000 이상, 상업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자연녹지 10,000 이상, 생산녹지 10,000 이상.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야 되면 300,000 이상인데 도시지역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있으면 100,000 이상이요. 자,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이상, 공업 30,000 이상.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쪽은 13,000이야. 13,000. 도시지역 밖쪽은 30만. 근데 도시지역 밖에 아파트 연립이 나오면 10만. 자연녹지지역에다 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얼마 이상 되라고요? 10,000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에다 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얼마 되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보존녹지에다 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얼마 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법 만들 때 이랬어요. 생산녹지 안 돼. 보존녹지 안 돼. 그러다 규제가 너무 강한데 좀 풀자.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냐? 자, 자연녹지 얼마 이상? 10,000 이상. 생산녹지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이렇게는 된다. 이렇게. 생산녹지 일부 걸쳤다. 어차피 걸칠 거면 얼마 이상 걸쳐야 된다? 10,000 제곱미터 이상 걸친다. 10,000 제곱미터. 그러면서 이 부분 면적이 걸치는 이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다? 30% 이하. 생산녹지가 30% 이상 걸치면 안 된다고. 생산녹지는 30% 이하로 걸치되 생산녹지 면적도 얼마 이상 들어간다? 10,000 이상. 보존녹지는 구역 지정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연녹지다. 자연녹지는 얼마 이상 지정할 수 있다? 10,000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생산녹지 그룹주지 보존녹지 이렇게 걸쳐서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보존녹지는 안 돼. 이렇게. 보존녹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보존녹지는 누구 살아생전에? 막내 살아생전에 개발할 수 없다. 그게 보존녹지. 보존녹지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신도시가 안 된다고. 신도시 하고 싶으면 바꾸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보존녹지를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존녹지 자체적으로 뭐가 안 된다? 신도시 안 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꿈도 꾸지 말아 이런 얘기예요. 보존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됩니다.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이상. 별것도 아니에요. 공업 30,000 이상. 도시지역 밖 30만. 도시지역 밖에서 아파트 연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만 이상. 10,000, 30,000, 30만, 10만.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구역 지정 효과입니다. 자, 구역 지정 효과 1번 중요입니다. 중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거기는 자동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이 지역이 이 칠판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칠판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 계획관리했다. 자, 이번에 여기다 신도시 만듭시다. 신도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빡 지정했더니 이 계획관리지역이 자동적으로 뭐로 바뀌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딱 지정하고 고시하니까 그 순간 계획관리 뭘 바뀐다고?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도시지역 바뀐다. 개발. 그럼 무슨 말하고 얘기 안 했나요? 네, 테일드 막내가 지구단위. 개발 그럼 반사적으로 지구단위 나오라니까 지구단위. 개발 일거는 뭐라고? 지구단위. 그 연습 안 했구만. 연습하고 다니니까. 집에 가다가 누가 개발 그럼 쫓아가서 어쩌라고? 지구단위 말하고 다니라니까.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지구단위. 도시개발구역. 개발 그러니까 뭐가 한다고? 지구단위.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지정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봐준다 이런 얘기요.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자동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 된다. 암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도시개발구역만 제정하면 뭐가 된다고? 도시죠. 또 뭐가 돼요? 지구단위 계획. 자동 바뀝니다. 단소득의 단. 여기서만큼 안 그래. 여기서만큼은 경민씨? 크게 합시다. 크게 어차피 할 거. 뭐라고요? 경미, 보시게, 거, 치, 방방, 뜨, 거, 치 그랬죠. 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치락지구에서는 그러지 않는다요. 또 도시적 밖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도 그러지 않는다. 여기까지 해서 암기해야 돼요. 잘 나오니까. 도시개발 구역만 제정하면 뭐가 되고 도시지역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는데 단 어디서는 그러지 않는다. 치락지구하고 도시적 밖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1번이고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빵 지정되면 개발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개발 행위는 뭐가 있어요? 건물 터터터 시험장 아무 따라가야 되겠네. 여러분 터터터 시험장 그래야 되겠네. 개발행위 그러면 건물 터 해야지. 도시개발구역이 빵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제 건물 터는 하지 마라. 건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물이 뭐예요?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터득 설치. 토지 분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건물 터 하지 마라. 거기 들어봐요. 거기 들고 맨 앞에. 오늘 수업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좀 말이 빠르나요? 솔직히 잘 봐요. 막내 내 말 빠른가? 애기는 안 빠르대요. 자요, 할머님 내 말 빨라요? 할머니도 안 빠른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막내도 안 빠르다 그러지. 할머니 좀 있으면 손자 온다고 이제 좀 있으면 손자 올 거죠? 네. 할머니가 다르요. 근데 보니까 연식이 막내 쪽에 가고 막내 빨라야 돼 말이? 전혀 안 빠르다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연결된다. 연결. 첫날 수업을 내가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연결. 지금 중간에 들어오니까 표정을 봤을 때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지금. 중간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12월 시간이 많으니까 인문과정 있죠. 처음부터 동강 다 찍어놨으니까 지금 동강 찍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 들어야 돼. 다. 이 정도 기본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1월 강의가 시작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이걸 모르면 1월 강의 듣기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첫날 강의부터 들어야 됩니다. 왜 대답 안 해요? 들어야지. 들어야 돼요.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다음 주에 질문해보면 금방 나와요. 수업때 질문도 잘하니까. 질문 딱 할 테니까 다 듣고 오고. 자,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천천히 할게요. 물건 적치, 토지 행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하지 말아요. 왜? 전부 다 보상에 영향을 주니까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축이 뭐예요? 축목, 나무 베고 심고 하지 마라. 왜? 그것도 보상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보상에. 이거 나무 막 심어놓으면 나중에 신도시 만들 때 이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뭐 한다고? 보상한다고 보상. 나무 한 그루 심어놓으면 심을 때 얼마 들어가고? 100원. 보상가가 200원. 2배 장사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어쩐다?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볍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인데 그 박스 암기할 수 있겠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에 줄 거예요. 다음 날 해제된 걸 본다. 다음 날. 자드고 끊지 말고 대충 꺼요. 대충. 이거 10일 쓰고 버릴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대충 찍어놓고 언제 해제된다고요? 다음 날. 언제요? 다음 날. 잘 들어봐요. 개발법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개발법이요. 개발법에서는 누가 해요? 그러면 누구 물어보면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 날이요. 누구냐 물어보면 무조건 지정권자다. 언제냐 시기를 물으면 다음 날이다. 자, 구역은 언제 해제됩니까? 자,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읽어봐요.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무슨 뜻이에요? 막내가 말해봐요. 무슨 뜻이다? 아니, 너무 심각하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문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것은 7월 달에 가가지고. 자, 쉽게. 도시개발구역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니 신도시라니까, 신도시. 심각하게 말하니까.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신도시인데,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인데,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이라면 신도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막 쓰러져가는 건물들 있죠? 이런 데 가서 뭐 합니까? 재개발하죠. 재개발할 때 그냥 시민들, 우리 건물 철거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못 봤죠? 철거하는 장면 보라고 그냥 시민들 다 보는 데서 건물 쓰러뜨리든가요? 아니면 안 보이게 펜스 싹 쳐놓고 난 다음에 쓰러뜨리든가요? 펜스 쳐놓죠? 펜스에다 허옇게 펜트 치놓든가요? 아니면 이쁘게 그림 그리든가요? 그림 그려놓고 글씨 써야 안 써요? 쓰지? 무슨 재개발 구역, 무슨 재개발 사업. 그리고 명칭 써야 안 써요? 써놓지.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끝나서 아파트가 드러났는데도, 어떻게 드러났는데, 계속 무슨 재개발 구역 명칭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공사 끝났으면 펜스 쳐야지,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 명칭을 무슨 재개발 구역 그러면 계속 재개발 한다는 뜻이에요. 공사 끝나서 뭐짜라? 치워라. 자, 막내 다시 도시개발구역이 뭐라고? 신도시.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다 만들었으면 이 명칭을 놔두면 계속 뭐라고? 만들 것이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어쩌긴 떼야지. 이렇게 명칭을 떼주는 거야. 이게 구역이 해제되는 거야. 왜 해제됐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박스에 2번 봐. 2번 도시개발 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없는데 박스 위에다 적어놨어요. 다음 날. 그 다음 이제 박스 안에 1번 구역 지정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을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밑에 박스 1번 구역 지정고시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 수익고시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다만 구역의 면적이 대령 써요. 330만 이상. 이상이지 이상. 해야 되니까 330만 이상.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2번 개발계 수익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을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다른 구역의 면적이 대령 얼마라고? 330만 이상.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다음 날. 그거를 암기해야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암기법은 저기 진주 내려가면 성태수이라는 학생이 이 학생이 암기법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7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작년 7월 달, 1년 됐네요. 7월 달에 시작해서 시험 갔다가 올해가 지금 27회죠? 26회 때 7월 달에 시작해서 한 방에 딱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합격하는 애들은 7월 달부터 7, 8, 9, 10 4달 해도 합격하는 사람들은 하달에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합니까? 중개사 시험을. 4달만 해도 충분한데. 4달 딱 합격했는데 7월이 가기 전에 5월 달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짧게 공부해서 합격했을까? 5월 달에 이 사람이 카페를 가입했어요. 카페. 제가 하고 있는 카페 가입했는데 카페 가입을 왜 하게 됐는가? 1월 달에 집에서 혼자 있으니 1월 달이면 겨울 아닙니까? 겨울. 혼자 집에서 신랑은 일 나가고 애들 학교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는 거예요. 또 TV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유튜브 돌아다니니까 중개사 가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근데 유튜브는 순서도 다 오진 않잖아요. 민법도 들어보고 결혼도 들어보고 공법 들어보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있는 걸 계속 듣는 거예요. 얘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계속 듣다 보니까는 책도 없이 그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이 공부 재밌는데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제 걸 본 거예요. 보다가 제가
아, 이래저래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합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카페에 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또 말도 잘 들어요. 하라는 거 다 해요, 여기는. 우리는 5월달 넘어가면 하라는 거 절대 안 해야지. 5월달 넘어가면 이제 좀 안다는 얘기. 아니까 절대 안 해.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라는 거 다 해요. 카페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카페 와서 좀 글 좀 쓰고 하세요. 열심히 쓰는 거예요. 글 쓰는데 저 카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 봐요. 성태수인가 카페 들어오면 뭐 누구 엄마, 뭐 미니맘, 우리는 맘을 싫어해요. 맘을. 맘 싫어하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어떻게 쓰냐. 자, 성태순, 진주, 국이지, 국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11기예요. 10기, 11기니까 국이 해가지고 몇 년생? 70년생. 70. 딱 쓰고 앞에다가 프로필 사진 해야 되는데 선글라스 낀 것은 X. 강태. 선글라스 끼고 올 바에는 아니 들어오지 말라고. 강태입니다, 강태. 등어 말이죠, 등어.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 낀 자기 얼굴을 갖다가 쫙 해놓으면은 그러면 정의현은 등어배죠. 정의현 등어배면 거기도 강의가 많이 거기도 본다고.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왔더니 어라 카페는 강의가 더 많이 순서대로 다 있네 순서대로. 그러면서 카페에다 글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주 나갔는데 진주 국이 7일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름 얘기도 괜찮으니까 황승주라고 중계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자기가 카페를 갔다 먼저 가면 돼. 어라 진주에서 들어왔는데 근데 70이네? 뭐야 나보다 한 살 많네? 해가지고 어디 진주 어디 삽니까? 어디? 자기 옛날 고향 똑같은 거야.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몇 해요? 몇 해? 그러니까 얘가 1년 선배가 되는 게 1년 선배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성주가 태수인 볼 때 뭐라 하냐면 거기는 누야 그래요. 누야. 여기는 뭐라 그래요? 누나를 보고? 누님 그럽니까? 자 원주분들은 누님 그러면 거기 보고 누야 그래요. 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카페에서 하지 말고 학원 오니라 학원 와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도 학원 나가요. 그러니까 7월달에 학원 나온 거예요. 7월달에 학원 나왔는데 딱 학원 나오는 날이 그날이 월요일 수업인데 월요일 딱 나가서 수업 딱 끝나니까 거기 상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꼽아가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누구입니다. 성태수입니다. 그래 사진 보면 그래 너 같은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오락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자기 누야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뭐라 하는가. 근데 저는 7월달 와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1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좋아. 1차든 2차든 네 마음이지만 네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궁금하니까. 내가 지금 밥 먹고 올 테니까 1차가 80문제니까 100분 주거든요. 10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문제 풀어놔라. 한번 봐보게. 확인해 봐보게. 식사 딱 끝나가지고 딱 왔더니 1차 시험 딱 보고 점수를 매겼더니 얘 점수가 1차가 거의 80 나온 거예요. 80. 그 학원 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혼자 처음 시험 본 애가. 이거 진짜 네 점수냐? 네 점수라고. 진짜? 야 그러면 너 2차까지 다 해 안 되겠다. 2차까지 다 해가지고 한 방에 끝내라. 점수 1차가 80이다 그러면 우리 학원 학생보다 공부 더 잘한다고. 완전 잘하는 애 빼고 웬만한 사람은 네가 더 잘한다. 2차까지 되라. 그래서 공부가 안 됐는데요. 안 되게 뭐 안 됐냐고. 이 정도면 공부 그만해도 1차는 합격했고 지금부터 2차 되겠다. 해가지고 2차를 갖다 걔는 이것저것 유튜브에서 다 드러났던 게 듣기는 체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좀 남들같이 사리고 이런 게 없어요. 질문하면 저 앞에 질문 딱 하게 되면 틀리면 어쩔까 쪽팔리는데 이런 게 없다고. 맞든가 틀리니까 있는 그대로 대답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7월달 딱 가서 맨 앞에 앉아가 선생님 질문 딱 하면 대답 또박또박하고 대답을 갖다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학생 대답 안 할까? 그 다음날도 이 친구들은 공부가 덜 돼 있구나. 나보다 덜 돼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주라는 동네가 양반 동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질문한다고 대답합니까? 양반들이 대답 안 해요.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지 입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니까 선생들은 무덤이요, 무덤.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1년 하고 결국은 안마에서 그만뒀는데 선생님들이 가기 일하면 힘들어한다, 기대버리면. 질문하게 되면 답을 해줘야지.
그리고 설명이 끝나서 뭔가 표정이 이러고 안 것 같은 표정자인데 무표정 그대로 있으면 이거 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페이스 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표정 관리 너무 해버리면 앞에서 강의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달 딱 지나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대답한 게 아니고 알아도 우리는 안 한다. 못 한다가 아니고 안 한다. 근데 얘가 대답을 하는데 신기하게 대답을 맞추는 게 그거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쑥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처음 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하지? 야, 너 몇 년 다녔지? 2년 다녔는데 너 저만큼 못하잖아. 못하지. 그럼 얘는 몇 년 다녔을까? 그래서 5년 정도는 공부하고 집에서 혼자 왔을 것이다. 근데 학원 소문이 분명히 5년 했을 것이다. 소문에다가 얘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고 다니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더 나이 작은 애가 언니 근데 공부 올해 몇 년째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언니 어떻게 해서 처음 이렇게 잘해요? 그냥 나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는 건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언니는 학교 어디 다녔어요?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 달 딱 지나니까 결론은 밝혀졌어요. 뭐라고? 얘가 법대 언니였다고. 별명이 법대 언니 법대. 이 법대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법대. 나름대로 괜찮은데 다녔다고. 거기서 패스해서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받고 우연찮게 남들 동기들은 다 가버리니까 우연찮게 해가지고 시골 내려갔다가 거기 자기 동창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눌러앉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심심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민법 다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도 알지. 공법은 이걸 뭐 땅인데 이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딱 와가지고 어쨌거나 7월 달부터 해가지고 가볍게 된다고 합격해 본다고. 그러니까 얘는 몇 달 만에 이게 지금 이 학원 다니는 건 이거지만 그 전에 몇 년 공부했습니까? 몇 년 공부. 이만큼 기본이 돼 있는 사람 몇 달 다 한다 이런 얘기고. 근데 우리 법대 아니잖아요, 사실. 법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좀 더 잡는다 이런 얘기고. 얘가 자 이거 박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교수님 진짜 암기하라는 거예요? 암기해야지. 너 이번에 시험 볼래 안 볼래? 봐야죠. 그럼 암기해야지. 이 많은 거 어떻게 암기해요? 그 말 말고 암기하라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해야죠. 암기합니다.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반드시. 나는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2개 만든다. 2개. 신랑카 하나, 내카 하나. 신랑이 거기서 중장비를 하니까 되는 거예요. 중장비 하면 주로 개발이잖아요. 개발. 그러니까 땅을 갖다 가져올 수 있다고. 땅을. 나는 반드시 합격해서 사무실 2개 만들고 내거 하나, 신랑카 하나인데 관리는 내가 2군데 다 해야지. 해가지고 B번을 갖다가 5330번을 하겠다. 이러고 글을 딱 써내니까 학생들이 무슨 말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줘도 이해 못한 모양이네. 더 줄여주게 해가지고 삼실 2개 5330 줄였어요. 삼실 2개 5330. 사무실 몇 개 만들고 2개 만들고 B번이 몇 번? 5330번. 삼실이 뭡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몇 년? 3년. 2개는 개발계획이 나오면 몇 년? 2년. 5330은 330명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5년이다. 그러면 된다고. 삼실 2개 5330. 이러니까 4달 만에 합격하지 이런 얘기요. 암기 방법이 좀 남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삼실 2개 5330. 실시계획이 나오면 3년. 2개 개발계획이 나오면 2년. 5330 330 이상이면 5년. 자, 봐봐요. 이제 맞나 안 맞나? 첫 번째 박스 1번 봅시다. 구역지정고시하고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 실시계 인가 신청 나왔죠? 이거 몇 년이라고? 3년. 2번은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 이건 암기간 이해하는 거고 그 밑에 박스 1번 구역지정고시하고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2년이 되는 다음 날 개발계획이 나오니까 몇 년? 2년. 근데 면적이 330만 이상 몇 년? 5년. 그 밑에 다시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또 실시계 인가 신청이 몇 년? 3년. 면적이 330 이상이면 5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암기한 문제가 풀려요. 이렇게 암기하고 집에 갈 때 생각 안 나요. 그러면 1월 달에 제가 2월 달에 또 얘기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태순이가 사무실
2개 만들고 B번 몇 번이라고? 5330번. 그래서 뭐라고? 3실 2개 5330. 그러면 그때 또 생각난다고. 또 잊어먹는다고. 4월 달에 또 한다고. 6월 달에 또 한다고. 앞에서 총 할 때 이 말을 몇 번 하냐? 한 13번 한다고. 성의를 봐서라도 성의를 버텨야 된다고. 암기해 줘야 된다. 이쯤 되면은 그렇게 해서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암기되는 건 아니에요. 자, 밑에 문제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자, 말로 합시다.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 도, 대도시. 예외 누구라고요? 국장. 원칙은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이니까 누구는 안 돼요? 3번 시장으로서는 안 되지. 2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말로 합시다. 20분 전에 얘기했죠? 나 다른 사람 조용하고. 경민 씨 뭐라고? 미국 정부? 소련 정부? 일본 정부? 어디 정부? 중국 정부. 긴급 협의다. 중국 정부 긴급 협의. 그때 금방 알아도 뒤돌아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반복이에요. 반복.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중 있습니까? 중행장 요청 있나요? 없네. 어디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국 있어요? 없어요? 국가 개발한다. 있죠. 1번. 정부 있어요? 없어요? 정부 출연기간은 장애 30명 이상 제한한다. 있어요? 없어요? 3번에 있네. 긴급 있어요? 없어요? 있네. 천재지변 긴급 4번 있네. 협의 있어요? 없어요? 5번에 있네. 시도, 대도시, 시장은 협의가 안 됐다. 전국 정부 긴급 협의. 뭐가 없네? 중이 없네. 중행장이 없고 2번에 뭐가 있네? 시장 군수였죠. 그러면 답은 2번이지. 참 쉬워요. 3번.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 옳은 것 1번. 주거지역 얼마? 만. 상업지역 만. 도시지역 안에 공업지역 3만. 도시지역 안 자연녹지 만. 도시지역 박 30만. 답은 1번. 4번 구역 지정에 관한 선명이 다 틀린 것 1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도 대도시니까 대도시는 지정할 수 있다. 2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3만 이상. 방금 전에 했네요. 얼마 이상이라고? 만 이상이라고. 만 이상. 3번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 수립할 수 있다. 계획관리는 도시지역 외입니다. 도시지역 외.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려고 개발구역 수립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며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잘 들으세요.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를 제외하고 개발계획 환지 방식 개발구역 수립할 때면 면적 3분의 2 이상과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는다. 누구 빼고? 국가 지자체를 빼고. 그러니까 4번도 맞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구역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번 군수가 구역 지정 요청할 때 주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된다. 맞는 말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답은 틀린 것은 이미 2번에서 나왔어요. 2번 틀렸고 나머지 그냥 5 밀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구역 해제 시기 발의된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인가 신청하며 몇 실? 또 2실, 3실, 사무실, 3실. 두 번째 면적이 100만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구역 수립 고시하며 몇 개? 2개. 100만이면 330만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개 그래. 2개. 개발구역 수립 고시는 2년. 실시에 인가 신청 3년. 3번, 2번이니까 답은 4번이죠. 이러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봤어요. 이제 잠시 쉬고 실시계 인가부터 합시다. 실시계 인가.